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선 한 5번의 어떤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영상도 제작할 것이고요. 오늘 아마 주제가 그 의견들을 좀 보내주신 것들을 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그래서 많이 좀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 정보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R&D 자금을 이제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한 창업자분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좀 드리는 영상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R&D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R&D. 그리고 현재 이제 개인 사업자고 어떤 절차로 R&D를 지원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질문인데요. 이제 앞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박민나 창업자님께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셔서 현재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아마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기술 개발 자금, R&D 자금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제 R&D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먼저 R&D 지원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비 창업자만 아니면 됩니다. 기술 개발 자금은요, 예비 창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막막하실 텐데요. 만약에 창업자분께서 이공계 인력이시라면 사실 이 R&D 자금에 대한 종류나 이런 건 이해는 못 하셔도 뭐 R&D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이공계 인력이 아니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업무가 기존에 이제 개발 업무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좀 이게 막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현재 2020년도 정부 R&D 사업 기술개발 자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인가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주인가 2주 건너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에 가시면 실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요 사업 설명회 시간에 맞춰서 동영상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자료 다운로드에 가시면 이렇게 자료가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녹화된 것들을 올려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기서 더 이제 모르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요 내용이 일단 대부분은 잘 이해는 안 돼서, 무슨 사업 설명이니까 이거 들은다고 해서 다 이해될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질문들을 저한테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좀 들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R&D는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자분께서 뭐 교육부에 해당되는 아이템이다, 뭐 교육 컨텐츠 뭐 이러면 여기 이 교육부 R&D 사업을 지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중소벤처부 사업부로 지원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부분의 아이템들을 다 포용하고 있고요. 이런 각 부처들은 좀 각 부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D 사업은 우리 창업자분께서, 박민나 창업자분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셨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그 써본 경험에 여기 이제 자료를 제가 이번 2020년도 자료 사업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운받아 봤는데,
기존에 있는 창업자분들이 쓰시는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해요. 기술 개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거 빼놓고는 이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 요 빨간 칸이 아마 창업자들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기술 개발 과제의 목표고 요걸 달성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이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요 핵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 지표들을 사업계획서 내에 우리가 미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보고 어떤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갖고 혹은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성능을 갖고 만들어질지를 심사위원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사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기존 창업 사업을 해보신 분들의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기술개발 자금의 사업계획서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공계 인력이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금방 간파를 하세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성능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일반 이제 비이공계 출신이거나 이제 개발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항목인 게 제일 난해할 겁니다. 물론 IT 서비스 같은 분야도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기술개발 R&D 사업은 사실 제조업체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었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제조업체 위주로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 IT에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90%, 100%가 제조업체를 뽑았다가 점차 제조업의 창업이 줄면서 IT 창업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IT 창업자들이 이 양식의 난해함을 느끼고 어려워하니까 최근에는 IT 비중이 한 30%, 40%까지 육박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R&D, IT 쪽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런 목표 설정이 어렵다면 어떤 것으로 이거를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창업자들이 그냥 제시하면 돼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의뢰를 받는 부분이, 우리가 그 플랫폼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목표 설정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가입자 수라든가 다운로드 수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DAU라고 하죠. 그 하루에 데일리 액세스 유저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니면은 MAU, monthly, 이렇게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고객이 내 서비스에 너무 좋아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그걸 구매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여기다 기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 아이템에 맞춰서 여기는 IT 서비스니까 이 성능 지표로 제시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제조업체나 일반적인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딱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이 정부에서 이 산업기술 R&D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기획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교육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짜리 교육인가 그러고 아마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아마 신청하시면은 수료증까지 줍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저같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이 표현이라든가 어떤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기는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학과 선생님처럼 FM대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 답답해함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R&D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기획 역량 교육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 사이트, 여기가 아마 산학연 연합회에선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교육을 유사하게 합니다. 아마 앞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
뭐 아마 이것도 무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알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 사이트 접속하셔서 여기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청취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R&D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이 교육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2019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뭐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좋은 컨텐츠를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아마 있으니까 요거를 아마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사이트 꼭 한번 접근하셔서 R&D가 어떤 것인지 조금 맛을 좀 보시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이게 뭐 R&D냐 아니면 일반 창업의 사업화 자금이냐 이게 성격이 조금 약간만 차이 나는 거지 기본 틀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자분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을 조금 더 익히고 싶다 그러면 지금 창업넷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교육들이 좀 있으니까 지원을 하셔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이제 두 번째가 예비 창업자 이제 선정이 되시고 나셔서 작년에 2019년도에 되셨고 이제 올해 끝나니까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되신 분이 그 다음 해나 혹은 뭐 해가 조금 더 건너뛰더라도 3년 이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바로 지원하려고 하시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자 상태에서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자격도 획득이 돼요. 그러면 당해년도가 아닌 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19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은 20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이제 여러분이 이걸 파악을 못 하시면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선정될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럼 그게 무언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 이 자격부터 봐주세요. 3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 즉 예비 창업 단계이거나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분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실적이 없어요. 그 비즈니스 실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매출과 고용 창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게 되면 여기 3년 이내죠. 그러니까 3년 이내 2년차라든가 3년차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불리하겠죠. 네, 그 불리한 부분을 간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 앞에 얘기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조금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업자분께서 이제 3월 달에 올 2020년 3월에 출시가 되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게 되면 3월에 출시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마 심사가 3월 달에 이루어질 거예요. 2월 달에 접수가 되고 3월 달에 되면 4월 달에 선정이 돼서 아마 협약이 4월 1일부터 혹은 늦어도 5월 1일부터가 될 거기 때문에 시제품이 나오든 아니면 제품이 나오든 3월이면 사실 비즈니스 실적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분은 이제 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으셔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4, 5월 달에 공고되는 하반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떨까라고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다면 사실 뭐 하반기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3월에 나와서 4, 5월에 공고가 나고 6월에 평가가 돼서 협약이 7월이면 이 평가는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의 큰 실적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실적이라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창업지원금의 심사 기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강의 중에 있었던 커리큘럼에 있어요. 제가 근데 조금 미리 살짝 좀 맛만 배드릴게요. 원래 창업지원금은 2017년 이전까지는 2017년 이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얘기죠. 거의 3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무조건 매출액 위주로 뽑았으니까
기창업자가 유리했어요. 그래서 2017년 전에는 기창업자를 80% 뽑고 예비 창업을 20% 뽑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19년 사이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생기면서 갑자기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뽑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초기 창업 패키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창업 후 실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죠. 이거를 간파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업성이 기술성이 다 필요 없어요. 매출이 나서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창업자분들은 사업 계획을 써서 제가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돈을 벌어갖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업자가 발표하는데 매출이 많은 창업자가 있고 매출이 아직 없어서 매출을 내려고 하는 창업자가 있어요. 어느 쪽을 도와줄까? 예비 창업자를 혹은 창업 초기 기업 매출이 안 나는 데를 도와줘야 된다고요? 심정적으로는 그러시겠죠.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업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돈이 된 거를 이미 보여주신 분, 증명을 하신 분, 사업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 건 뭐예요? 매출 실적, 고용 창출.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출과 고용이 반드시 따라와줘야죠. 그러면 매출 얼마 정도 내면 돼요? 뭐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를 내라는 건 없는데 제가 보게 되면은 3억 이상이면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억짜리 회사도 있었고요. 제가 본 최대 매출액은요 100억도 봤어요. 웃기죠? 3년 있는데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아하실 텐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뭐 100억짜리 매출 내갖고 오시는 분이 실력이 좋아서 오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 억 단위 이상만 나도 괜찮다. 그리고 3억 이상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당선권, 선거 처리해서 제가 당선권이라고 했나봐요.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뭐 어떤 기준 없습니다. 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겠죠. 예비 창업자니까 무슨 뭐 매출 실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겠어요? 팀하고 혹은 데모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비 창업자인데도 매출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매출을 보여줬냐면 이건 진짜 팁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만 아마 로또다 하실 정도인데 통장에 자기가 물건을 판 이력을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체 이력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통장에다가 그냥 현금으로 입금해 준 거예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간 뭐 이렇게 팔았던 내역을 쫙 통장 출력을 해갖고 오니까 심사위원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아니 그거 탈세 아니에요. 근데 그 탈세는 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출이 나느냐 안 느냐를 판단해 주는 것 뿐이지 그건 국세청의 문제잖아요. 탈세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심사위원이 뭐 그걸 탈세입니다 뭐 이러고서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 뭐 소액인데 그게 뭐 수억 원도 아니고 그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어쨌든 매출액이 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예비 창업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값이면 같은 기준이라면 심사위원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더 후하게 줄 건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써있는 뭐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은 그냥 종이를 쓴 거잖아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이 써가지고 내도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쓴 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매출액을 내 혹은 시제품 만들어 갖고 오거나 팀빌딩도 돼 있고 어떻게든 뭐 팔았던 실적을 보여줘. 이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고 뽑아준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뭐다? 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매출로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매출, 고용 창출, 뭐 특허, 뭐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기준을 창업지원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도약 패키지 있죠? 창업 도약 패키지. 아, 이 기준이 절대적이구나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민나 창업자분께서 매출액이 없이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뽑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냥 100%는 아닙니다. 그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냥 매출이 없어도 뭔가 개선 사항이 있다던가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하셨던 분이라도 뽑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요, 그거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가지고 그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전에 제가 무료로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했는데 올해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멘토링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크몽에 가셔서 저한테 이제 유료로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우리 박민나 창업자분처럼 메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바로바로는 못 해드리고 시간 날 때 아름아름 해드리고요.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 양쪽으로 좀 판단하셔서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우리 박민나 창업자분한테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고요. 일반 다른 시청자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